이른바 김대남 녹취 파문으로 윤한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틀어진 두 사람의 결말을 크게 네 갈래로 전망하고 있는데, 자, 우선 첫째, 한 대표의 중도 사퇴, 그리고 둘째,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극적 봉합, 그리고 또 하나 윤 대통령의 마이웨이,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동반 추락입니다. 자, 이 넷 중에 하나로 결말이 날 것이라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런 가운데 심평 변호사가 야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움직임을 겁낼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면서 한동훈 대표 혹은 한동훈 세력을 언급했습니다. 자, 만약 탄핵안이 일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측의 합류로 통과될지라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경우 야당이 탄핵 역풍을 맞고 한동훈 세력을 뿌리 뽑을 기회를 갖는 등의 정통보수에 유리한 국면이 전개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자, 오늘 주간조선의 기사 제목을 보면 김무성도 못 푼 숙제 한동훈이 풀어낼까?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김무성과 한동훈이라 이 기사가 제 눈에 확 들어왔는데요. 제목에서 암시하다시피 윤한 갈등과 관련한 분석과 전망이 줄을 이루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그럼 여기에 김무성의 이름은 왜 등장하느냐? 바로 독대와 관련해 과거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그리고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사례를 서로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실 테지만 박근혜 정부 당시도 독대가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 박근혜 정부 때 역시 독대를 하지 않는 게 논란이 됐었죠. 저는 이거 반박근혜 세력의 일종의 프레임이라고 보는데,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나 최순실이라는 인해 장막에 갇혀 있다는 걸 공격하기 위한 하나의 프레임 전략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만찬이라는 것을 봤을 때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데요. 2016년 4.13 총선에서 패배한 여당 내부에서는 청와대의 권위적 국정 운영 스타일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평소 박 대통령은 선거 참패 책임을 지고 대표직을 사퇴한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와의 독대에 매우 인색했는데요. 2014년 7.14 전당대회가 끝난 다음 날 새로 선출된 김무성은 청와대 만찬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뉴스의 중심에 선 것은 다름 아닌 좌석 배치였습니다. 당대표가 대통령 맞은편에 앉는 통상적인 매뉴얼과는 달리 전당대회에서 3위를 한 김태호 당시 최고위원이 박 대통령 맞은편에 앉았고, 김무성 대표는 대통령 옆에 배치됐습니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마주보는 구도를 청와대가 거부한 셈이 된 것인데요. 이후 두 사람은 냉랭한 긴장 관계를 유지합니다. 당시 김무성 대표는 줄곧 수평적 당청 관계를 내세웠었지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관계와 매우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요구한 독대는 결국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김기현 전 대표가 2022년 11월 한남동 대통령관저에서 윤 대통령과 만찬 독대를 가졌는데 3시간 동안이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점에 비춰보면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두 사람 간에 얼마나 큰 간극이 벌어졌는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어제 대통령실에서 원내 지도부와 만찬 회동에 당대표인 한동훈 대표는 초대받지 못했고, 여러모로 한 대표가 참석했던 지난 만찬 때와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윤한 갈등이 처음 불거졌을 때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사이 이간질시키려는 세력 때문이다. 실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견들을 가지신 분들 많으셨지만 이제 거의 모든 분들이 윤한 갈등을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이고 계시지요. 자,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의 앞으로의 미래는 어떠할까요? 한동훈 얘기를 하면서 김무성 사례를 소환한 주간조선의 한 대표에 대한 전망은 그리 밝지 않았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고 정치 이력이 많은 김무성, 유승민 조합도 엄청난 가시밭길을 걸었는데 정치 경험이 일천한 한동훈 대표라고 다를까? 더군다나 추경호 원내대표 등 원내 주류와 한동훈 대표는 원팀도 아닐 뿐더러 친윤에 더 가깝지요. 자, 이런 배경 때문에 제 임기가 아직 절반 이상 남은 윤 대통령을 한 대표가 이길 수 있을까?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런 점을 생각해 본다면 부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걸 이겨내려면 차기 대권 주자로서 월등한 경쟁력을 가져야 하는데 이것 또한 녹록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역대급 여소야대 상황, 더군다나 원외 당대표의 한계, 여기에 더해 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장악력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것은 차기 대선 후보로서의 압도적 경쟁력인데 이 경쟁력 또한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과거 정치 경험이 전무했던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빠르게 장악했던 것도 개인 경쟁력을 미천으로 삼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때 자신의 보수였던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놓인 상황, 이건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의 경우에는 대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기에 극적으로 외부에서 영입됐고 검증을 거칠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악재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면 돌파가 가능했습니다. 반면 대선까지 시간이 많이 남은 한동훈 대표는 혹독한 검증을 받아야 하는데 당대표가 된 이후 이렇다 할 득점은 하지 못하고 실점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여론조사 같은 데에서 이재명과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는 양상이고 밑에서는 오세훈, 홍준표, 김문수 등등이 치고 올라오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유난 갈등의 결말과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4가지 가능성을 점치고 있는데, 자, 우선 첫째, 한 대표의 중도 사퇴, 그리고 둘째,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극적 봉합, 그리고 또 하나 윤 대통령의 마이웨이, 한동훈 대표의 마이웨이, 그리고 마지막 4번째가 동반 추락입니다. 자, 이 4 중에 하나로 결말이 날 것이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또 주목할 게 한 대표에게 그리 많은 시간이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선에 나가려면 내년 9월에 당대표를 그만둬야 한다는 것인데 그 사이에 성과를 내지 못하면 대권 가도에도 빨간불이 켜지겠지요. 그리고 당장 곧 있을 보궐선거에서 이겨도 본전이라는 인천 강화와 부산 금정 2곳 중에 한 곳이라도 패배하면 사퇴하라는 요구가 당내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심평 변호사가 좀 결이 다른 주장을 펼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야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움직임을 겁내할 필요가 없다라고 강조하면서 한동훈 대표 얘기를 꺼내든 것인데요. 자, 만약 탄핵안이 일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측의 합류로 통과될지라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경우 야당이 탄핵 역풍을 맞고 한동훈 세력을 뿌리 뽑을 기회를 갖는 등 정통 보수에 유리한 국면이 전개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머릿수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지금 22대 국회도 여당인 국민의힘 일부의 동의 없이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통과가 불가능하지요. 이런 상황에서 이른바 친한 세력이 지난 과거 바른정당 세력처럼 민주당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동조에 이게 헌법재판소로 가게 되고 탄핵이 기각된다면 그날로 한 대표의 정치 생명은 끝난다, 이런 것입니다. 신 변호사는 한 대표는 시종일관 반윤석열을 표방, 윤 정부를 향해 야권과 협공의 자세를 취해왔다라면서 그가 정치에 몸을 담고 있는 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정상으로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한 대표와 야권에서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사과는 탄핵 정국 조성의 화려한 트리거, 즉 방아쇠가 될 것이라며 국회가 탄핵 소추안 발의의 단계로 나아가는 불행한 사태를 극력 막아야 하지만 그게 돼도 크게 낙심할 것이 없다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 탄핵의 전철을 밟을 것이 확실하고 오히려 이를 계기로 한 대표가 세력을 확실하게 보수의 진영에서 확실하게 추방해 엄청난 화근을 사라지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민심의 역풍은 야권에게는 불리하게, 여권에게는 유리하게 불어올 것이라는 것인데요. 이런 시나리오가 실제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일종의 으름장으로 보여집니다. 탄핵하려면 어디 한번 해봐라, 이런 으름장으로 들리는데 하지만 분명 한동훈 대표가 새겨들어야 할 점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